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주식왕 클래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 다음에는 맨 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검색창이 뜰 거예요. 이때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방법, 오른쪽에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바로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꼭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현 님이 와 사람 많아진다 라이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주식왕 클래스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도와드릴게요. 또 가자님 새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알찬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까치독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3종목이나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까치독사님도 순서가 되신다면 오늘 도와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김양인 님도 새로 들어오셨고요. 주식왕 꿈나무님까지도 새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니까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식왕 필살기에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증시까지도 전문가시거든요. 미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유럽 증시나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에 지금 뭐 한 0.5%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진행될 때 미국의 선물의 흐름은 한 0.5%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이제 20시가 되면서 좀 이제 장전 거래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5시, 6시 이때부터 이제 장전 거래가 시작되는데 그냥 일반 주식이 거래되듯이 거래가 되거든요. 가격이 변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전 거래가 이제 그냥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지만 미국 시장은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선물을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죠. 다시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을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분봉상으로 조금 약간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죠. 지금 뭐 금요일 날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월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을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 약간 좀 조심을 한다고 보면 이게 언제든지 지금 최고 레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지금 매매를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제 실적이 좀 실망한
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주가 좀 크게 하락했죠. 아마존이 이제 한 마이너스 7% 이상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이제 중국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폭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는 다운 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0.7% 정도 하락을 했고 S&P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도 괜찮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이 아마존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약간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3분기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시장에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아마존이라는 큰 종목이 이제 7%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지수 하락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일 날 나오는 그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가 좀 약간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까지 좀 같이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즘에 이제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어떤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어떤 그런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2011년도에도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좀 결과적으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은 없겠죠. 뭐 지금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 있다, 뭐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자극적인 문구의 어떤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문제고 사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뭐 디폴트를 선언한다 이건 좀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딜을 할 때 공화당이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주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항상 그런 불안한 요소가 좀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현재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3분기의 실적이 2분기만큼 안 나온다라는 어떤 불안 요소와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좀 약간 지수의 하락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느 정도 항상 좀 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좀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좀 건너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지금 2분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제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갈 때쯤에 돼서 3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9월 달 뭐 4, 5, 6, 2분기에 어떤 그런 실적은 괜찮지만 7, 8, 9월 달에 이제 지금 벌써 8월 달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지나갔을 때 좀 시장에 그런 우려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트에서 현금은 항상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의 어떤 그런 흐름처럼 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좀 종목 교체를 너무 자꾸 하지 말고 약간 투자하는 마인드 느긋하게 보면서 시장에 조금 약간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증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마존의 급락을 비롯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섹터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대를 모았던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제는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자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대응 방법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검색하실 때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만 검색을 하셔야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주식이 아닌 어떤 질문이라도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주식왕 필살기 코너로 미증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클래스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장 핫했었던 종목들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7월에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3.11%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셨나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업체죠. 근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 부근에서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수가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이 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코스피를 많이 살 때 이제 SK 하이닉스를 조금 많이 사들이는, 반도체 어떤 그런 아까 보여드렸지만 반도체 가격,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 지수가 좀 흐름이 괜찮으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어떤 매수로 힘입어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에 좀 빠져 있는,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저가 매수가 붙을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여기서 추세를 크게 확 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지금 당장은 좀 무리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서 120일선까지 꺾어놓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121선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한번 상승하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N자형 하락의 전형적인 패턴에서 N자형 끝자락에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3% 정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냐 아니면은 피크아웃이 오는 거냐, 막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의견이 조금 나눠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미래 시대의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의 쓰임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고, 뭐 그런 어떤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뭐 호황을 맞긴 하겠지만, 지금 2분기에 이런 역대급 실적을 내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이런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장에 어떤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이 비단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화학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우려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고,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좀 더 낮은 실적의 컨센서스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같은 요소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반도체가 이후에 하반기엔 괜찮아질 것이냐, 이 수요처들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이 공급처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수요처들에서는 좀 약간 지금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래서 본인들은 좀 재고를 비축해 이제 미리 사서 쌓아놓는 거에 좀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미리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수요자들은 그런 입장이고, 이제 이걸 공급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5G 스마트폰이 이제 공급이 점점 늘어날 거고, 또 하반기에는 인텔의 이제 그 CPU가 신규로 나오거든요. 신규 CPU 출시하고 이제 그 어떤 반도체에 이제 이런 고용량의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그 공급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의 어떤 레벨 자체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화학 업종처럼 여기서 이제 크게 더 내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대략 한 10만 원 부근 정도에서는 하이닉스가 10만 원까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10만 원 부근까지 좀 열어놓고 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도 앞으로 한 10% 정도의 하락을 좀 열어놓고 그 안에서 뭐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10만 원을 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제 눌릴 때 지금 이미 들고 있다면 여기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모아가는 형태로 좀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하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하반기가 2분기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만은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위기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실적이 살아나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3분기에는 계절적인 요소로 조금 주가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3분기, 4분기가 지나면 4분기에는 또 내년을 보잖아요. 내년을 볼 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가 그렇게 막 다 나아서 이렇게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실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조금씩 코로나의 그런 상황들이 좀 괜찮아지면 분명히 시장은 지금보다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제 반도체 수요나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지금의 하이닉스의 주가의 수준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한 10만 원 정도 부근부터 한 10만 원, 11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11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고 12만 원 정도에서 다시 21선의 저항을 받고 밀린다고 하면 지금 오늘 기관들이 이제 강하게 사들이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를 그냥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21선에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좀 눌린다 하면 밑에서는 좀 모아봐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종목 클래스의 종목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크게 추세를 돌릴 만한 상승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난해 의약품 무역 수지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2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가 흑자를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란히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그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조금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다. 바이오주는 건드리지 말자. 셀트리온 필두로 해서 이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충분히 이제 레벨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이 정도 부근에서는 이제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여기서 그렇다고 또 이제 어떤 재료가 있어서 크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셀트리온 이 3사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그 개발 과정이 조금 순탄하게 이렇게 막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주가가 반등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저점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코로나 백신 가격이 조금 오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약간 덜 오른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안트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거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올랐고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종목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3종이 지금 수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1위, 2위, 3위를 다 기록했다고 하죠. 1위가 이제 지금 유마티슨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주 그게 이제 5,435억 그리고 이제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주마주 그게 이제 936억 관절염 치료제 그 트룩시마주 이게 753억 이 정도의 매출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전부 다 이제 그 셀트리온 관련된 그 바이오 시밀러 약들이죠. 그 약들이 이제
1등, 2등, 3등을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고, 또한 이제 이 회사들이 합병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합병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그룹 자체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 이슈도 좀 살아있고, 지금 현재의 주가는 레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아놓은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문가님, 그럼 이렇게 그룹주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지금 모양을 보면 네. 모양이 지금 다 똑같이 생겼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 근데 다만 이 중에 이제 그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모양들을 본다면 사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대장은 뭐 당연히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이 가장 이게 무난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좀 큰 상승을 보고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 대장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상승이 나올 때 조금 약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냥 무난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셀트리온 올라가면 셀트리온 제약도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뭘까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약간 셀트리온 제약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셀트리온에 관련된 이 삼형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업종은 이제는 조금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관련된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 뭐 안트로젠, 코아스템,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러지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줄기세포 바이오 이쪽에 약간 그 시장이 좀 살아나면, 예전에 이제 그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뭐 너도 나도 많이 레벨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다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약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든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룹주에 대해서는 조금 무난하게 거래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괜찮을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